스페인 정복에도 불구 인디언 고대 문명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멕시코. 선인장으로 수십 가지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 그들이 사랑한 자유의 여인 프리다 칼로의 정원. 아즈텍 문명의 깃털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의 안식처. 이보다 화려할 순 없다. 코스모비트랄 정원. 밀림 속에 지은 기이한 정원 라스 포자스. 색채와 기이함의 열정. 멕시코 정원으로 떠나본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비행 시간만 15시간이 걸린 끝에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다.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의 수도로 해발 2,200여 미터의 중부 고원에 위치했다. 약 2천만 명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시내 관광은 레포르마대로의 중앙에 있는 독립기념비, 일명 독립의 천사상에서 시작한다. 사자와 어린아이 상은 강인함과 평화를 동시에 사랑하는 멕시코인을 상징한다고 한다. 멕시코인들이 사랑하는 이 기념비의 꼭대기에는 승리의 여신이 손을 흔들고 있다. 시내를 걷다 보니 멀리서 오래된 풍금 소리가 난다. 외발 손풍금 소리가 정겹다. Acaba la canción, mi amigo. Ah, es un gusto, ¿eh? Saludos. Adelante, buenas tardes. 잘 들었으니 감상료를 낸다. Gracias, amigo. Hasta luego. 어느새 도착한 소칼로 대광장. 주요 관광지가 근처에 몰려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옛 아즈텍 성지 위에 1573년부터 1813년까지 약 240년간 지어진 성당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당이라고 한다.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이 원주민들을 주눅들게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성당 밖에서 원주민들이 무슨 의식을 치르고 있다. 아즈텍 문명의 영혼 정화 의식이라고 한다. 우리의 무속 신앙처럼 아즈텍의 기복 신앙도 여전히 살아있는 듯하다. Es que puede decirme por qué hace usted eso. Ah, porque me siento muy, ¿cómo le diré? Como que quiero caer en depresión. En depresión. Es que mi familia, mi esposo ya tiene como 4 años que enfermo. Y sale mi esposo, mis hijas. 소칼로 광장 근처에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
중앙우체국이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1907년 아르데코 양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내부로 들어가니 대리석과 철 구조물이 무척 화려하다. 이 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의 대칭미가 예술적이다. 멕시코의 전통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을 모티브로 만든 할리우드 영화 코코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한다. 그나저나 이런 곳에서 일하면 일할 맛이 절로 날 것 같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중앙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예술궁전. 이곳 역시 멕시코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해 지었는데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찬사답게 장식이 많은 하얀 대리석 외관이 화려하다. 내부로 들어가 본다. 바깥과 달리 실내는 별 장식 없이 현대적인 분위기다. 붉은색 대리석이 인상적인 1층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갑자기 시원하게 개방된 공간이 나온다. 천장의 타원형 돔이 아름답다. 멕시코 대표 화가들의 벽화가 보인다. 사포텍 쪽 출신으로 세계적 거장이 된 루피노 타마요의 우리 국적의 탄생이라는 작품이다. 또 다른 유명 화가 카마레나의 해방이라는 작품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설명을 듣는 벽화가 있어 다가가 본다. 현대 벽화 예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 인간, 우주의 지배자다. 이 대형 벽화의 왼쪽은 자본주의를 묘사했다고 한다. 적자 생존을 강조한 찰스 다윈, 마르크스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쏘아붙인 종교, 그 지도자 옆으로 방독면을 쓴 군인들, 몽둥이로 군중을 진압하는 경찰도 보인다. 반대로 그림의 오른편은 공산주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혁명가 레닌, 마르크스와 엥겔스 위쪽으로 멕시코 혁명 당시 성난 군중들도 그렸다. 벽화 중앙엔 우주의 중심에 있는 듯 보이는 노동자가 운전대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있다. Diego Rivera va a dividir su mural en tres segmentos. La parte que va a corresponder al título del mural, que se llama El hombre controlador del universo o el hombre en el cruce de caminos. Este hombre que está en el centro del mural es un obrero que está intentando conocer más allá a partir de la ciencia. 이제 멕시코 시티 내 명소들을 둘러봤으니 본격적으로 정원을 찾아가 봐야겠다. 가다 보니 특이하게 고가도로 및 기둥에 식물을 붙여 키우는 일명 살아있는 벽이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과 미관을 위한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도착한 곳은 디에고 리베라와 그의 아내이면서 멕시코가 사랑하는 또 한 명의 페미니즘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함께 살았던 집. 그들의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정원의 규모가 크고 키 큰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놀랍다. 열대나무와 초하류가 조화로워 마치 공원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이다.
그런데 정원 곳곳에 파란 원색의 팻말이 보인다. 다가가 보니 디에고 리베라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붙여두었다. 프리다 칼로와 리베라가 함께 있는 모습도 보인다. 부부가 함께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그런데 정원 한쪽에 인디언 재단 같은 게 보인다. 아마도 독일계였던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가 인디언 원주민이었던 프리다 칼로의 정체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인 그녀의 작업실. 이곳에서 프리다 칼로는 어릴 적 소아마비와 그 이후의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골반 골절을 이겨내고 자신의 그림에 몰두했다. 혁명과 페미니즘, 초현실주의를 넘나드는 독특한 그림들. 이 그림들로 그녀는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위대한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이후 결혼 10여 년 만에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하고 그로부터 한참 뒤 그와 다시 재혼한다. 그 사이 상처난 그녀의 마음은 이 정원이 위로해줬을 것이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멕시코시티 북서쪽의 주택가. 주택가 끝에 독특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다. 뭔지 모를 기둥이 특이하다. 입구 옆 구조물이 입을 벌린 뱀 같다. 입안에 갈라진 혀를 보니 뱀이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왼쪽 기둥은 뱀의 꼬리? 무척 화려한 게 방울뱀을 형상화한 건가 싶다. 가까이 가보니 시멘트에 둥근 고리 형태의 타일을 색깔별로 촘촘히 박아서 독특한 질감을 내고 있다. 이 정원은 개인 정원이라 미리 방문 요청과 허락을 받아 입장했다. 내부에 들어오니 주차장 앞 난간이 뱀의 모양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울창한 숲속에 불쑥불쑥 솟은 뱀의 머리들. 이런 정원에서 제대로 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일단 뱀의 허리인 듯한 계단 난간을 따라 내려가 본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무서운 뱀눈. 머리가 혼미해진다. 정신을 차리니 눈앞에 사람보다 몇 배 큰 뱀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다. 빗물이 뱀의 송곳니로 떨어질 땐 더 무서울 것 같다. 뱀의 아가리 속 시커먼 목구멍, 호기심으로 들어가 본다. 드디어 나타난 움푹 팬 공간.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 같은 장소다. 이 정원 이름이 마야 문명의 날개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의 안식처, 즉 니도 대 케찰코아틀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런데 자꾸 봐서 그런가 뱀 조각들과 자연이 은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정원 안쪽으로 계속 가니 뱀의 머리는 아닌 이상한 구조물들이 나타난다.
휘어진 거대한 원통에 나 있는 창문들. 그리고 앞에 나타난 거대한 뱀의 머리. 이건 분명 뱀의 구불구불한 몸통을 형상화한 거다. 이 건축물은 멕시코의 유명한 유기적 건축가 하비에르 세노시아엔이 1998년에 지은 것이다. 그의 유기적 건축은 공간을 자연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 건축물 안에 열체의 주거 공간을 넣었다. 자연은 곡선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대로 뱀 모양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도 모두 곡선이다. Javier's idea was not to design a snake. This shape was the result of designing a building, integrating this, respecting the natural land topography,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tegrating into the project a natural glen that crossed the land and a natural cave that was already here. And in this way, the shape was born. 건축물을 둘러싼 주변도 자연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뱀을 주제로 만들었다. 외부 정원에 사용하는 물은 세 개의 연못에 모아둔 빗물을 재사용한다고 한다. 뱀의 알처럼 생긴 이건 뭘까?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 일관성이 재밌다. 가이드를 따라 뱀의 쫙 벌린 입 안으로 들어가 본다. 갑자기 나타난 휘황찬란한 공간. 형형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온실이다. 물에 비친 무지갯빛 햇살이 어지럽다. 온실 유리가 모두 생유리이다 보니 독특한 분위기가 난다. 자라는 식물들의 잎사귀도 녹색에 다른 색이 덧입혀진 듯 오묘한 색감이다.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이제껏 본 온실 중 가장 특별한 곳인 것 같다. 이 특별한 온실 바깥엔 또 뭐가 있을까? 뱀의 몸속 같은 동굴을 나가본다. 뱀들이 기어다니듯 지면이 구불구불하게 구획된 공간이다. 키 큰 전나무를 휘감고 있는 뱀꼬리 조각이 인상적이다. 뱀굴처럼 설계된 공간을 통과해본다. 온대성 식물 대신 선인장 정원이다. 선인장 길 끝에 다시 뱀이 또아리를 트는 듯한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난다. 초현실적인 느낌이다. 안쪽으로 다가가 본다. 안쪽에 연결된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본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재밌다. 그리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각양각색 선인장과 뱀무늬 모자이크 조각에 눈이 놀란다.
마치 외국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 변화무쌍하면서도 이국적인 정원이다. I think it's a magical place. Yeah. And I think it calms your spirit and makes you just kind of soar. It's just wonderful. It's so beautiful. Every angle, there's so much to see in this park. It's Yeah. just amazing. 이제 멕시코 시티를 떠나 남쪽으로 41km 떨어진 밀파알타로 간다. 선인장에 호기심이 생겨서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선인장. 심지어 이 마을에선 선인장을 식용으로 키운다고 한다. 정말 선인장이 밭에서 줄을 맞춰 자라고 있다. 온 산이 다 선인장 밭이다. 이곳 밀파알타에서만 연간 약 35만 톤의 식용 선인장이 생산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주로 키우는 선인장은 노팔, 우리말로는 백년초다. 가시가 있는 백년초 수확은 어떻게 할까? 가죽 장갑을 양손에 끼고 백년초가 붙어있는 밑동을 칼로 살짝 자른 후 나머진 손으로 잡고 부러뜨린다. Here. 간단하다. Entonces, más o menos, ¿cuánto tiempo necesita para crecer de este tamaño? Este estamos hablando de 8 o 9 días. Cada espina es un nopal. Es un nopalito. Ajá. Entonces, por ejemplo, ahí Ajá. hoy nació. Ajá. Ya dos días. Ajá. 3 días, pero ya cuando aparece a la superficie ya crece más rápido. Ajá. 이렇게 백년초가 빨리 자라다 보니 매일매일 수확이 가능하다. 보통 새벽에 수확한 백년초는 아침 일찍 시내에 있는 선인장 도소매 센터로 보내진다. 그래서 오전에 가야 싱싱한 것들을 살 수 있다. 얼핏 봐도 유통량이 어마어마하다. 대부분의 백년초는 도매로 거래돼 멕시코 전국으로 유통된다. 그리고 일부는 이곳에서 소매로 팔려나간다. 백년초는 한 장에 약 0.8페소, 원화로 약 6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한다. 손질하는 청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백년초가 순식간에 가시 발린 생선 마냥 매끈해졌다. 그 다음 상인은 이를 다시 잘게 자른다. 이렇게 잘게 자른 백년초를 비닐봉지에 담아 소매로 판매하는 게 보통이란다. Hola. Comprando nopal para comer. ¿Sí sabe comer nopal? ¿Sabe Nopal. comer nopal? Sí. Sí. Yeah. Rico y sabroso. 그래도 저렴하게 사려면 손질이 덜 된 걸 사야 하는 법. 우리네 장터와 다를 게 없다. 여기도 우리처럼 한쪽에 시장 사람들의 시장길을 달래줄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국밥 대신 빵이 진열돼 있고 각설이 타령 대신 멕시코 리듬의 가요가 들린다. 그런데 시장통 한쪽에 특이한 인형이 눈에 띈다. 가만히 보니 성모 마리아 상인 듯하다. 정성 들여 바친 꽃들과 촛불까지 치성 드리는 것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많은 백년초는 어떻게 식용으로 다 소비가 되는 걸까?
¿Usted va a vender a mexicanos de menudeo, no, de mayorista? No, o yo lo entrego en una taquería. Nopal, entonces, ¿mexicanos le gustan nopales? Ah, pues claro. Ah, sí. Con queso. Ajá. ¿Con queso? Con queso. Ah. Con atún. 멕시코인들은 선인장 백년초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인근 마리아 씨의 집을 방문해 백년초 요리들을 지켜봤다. 우선 가시를 제거하고 물에 씻은 다음 다른 재료를 함께 준비한다. 이거 뭔가요? 돼지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소고기 등심과 백년초를 한꺼번에 올린다. 소고기가 다 익을 즈음 뒤집어준다. 백년초도 노릇노릇하게 익은 게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이걸 접시에 옮겨 담으면 노팔 소고기 스테이크 완성! 이번엔 백년초를 잘게 자른다. 물에 넣어 한 소끔 끓이고 얼른 찬물로 헹군 후 물기를 빼둔다. 다른 프라이팬에 양파를 조금 볶은 다음 여기에 아까 물기를 빼둔 백년초와 계란을 넣고 휙휙 저어준다. 노팔 계란 양파볶음 완성! 향신료인 오레가노 말린 걸 으깬 후 백년초와 양파 볶은 것에 살살 뿌려주면 노팔 오레가노 양파볶음도 완성! 백년초를 돼지 등뼈 끓일 때 같이 넣으면 맛있는 노팔 돼지 등뼈 스튜가 된다. 익힌 후 식힌 백년초에 생양파와 치즈, 토마토를 올리면 노팔 치즈 토마토 샐러드 완성! 순식간에 백년초를 이용한 5가지의 요리가 완성되었다. 이것들을 옥수수 전병, 토르티아에 싸먹는 게 멕시코의 방식. 사실 백년초를 이용한 요리는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무슨 맛일지 나도 직접 먹어본다. 이 노팔이 식감이 되게 좋은데요? 씹는 소리도 들리시나요? 약간 미끈거리긴 하는데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데요? 과연 어느 게 가장 맛있을지 나머지도 먹어본다. 내 입맛엔 노팔 치즈 토마토 샐러드가 가장 맛있다. 다시 정원을 향해 출발! 이번엔 밀파알타에서 멕시코시티를 지나 서쪽으로 90km에 위치한 톨루카다. 멕시코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역사적 유적이 그리 많은 도시는 아니다. 그래도 산업도시로 유명하고 멕시코주의 정부 청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 멕시코주 청사 맞은편에 목적지가 있다. 온실 정원으로 유명한 코스모비트랄 정원이다. 회색빛의 웅장한 석조와 스테인드 글라스의 대비가 독특하다. 신고전주의풍 정면 파사드가 위엄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본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크기가 사람을 압도하는 듯하다.
스테인드 글라스 벽에 뚫린 작은 문을 지나니 바깥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축구장보다 넓어 보이는 실내의 동서남북 모든 면에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동쪽 끝 중앙엔 푸른색 위주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서 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천장으로 연결돼 있다. 이 천장 장식은 쭉 이어져 반대편 중앙에 강렬하고 붉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연결된다. 도대체 이 모든 것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No hay ciclos buenos y no hay ciclos malos. Dice que en los malos nunca nos quedemos y los ciclos bonitos o buenos tampoco, porque dice que si hubiera sido tan bonito no nos hubiéramos salido de un pasado. Entonces dice que hay que hacer todo eso a un lado porque lo mejor está por venir. Ese es el mensaje de la obra del artista. Ahora, 이곳을 설계한 작가는 멕시코의 레오폴도 플로레스로, 그는 이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로 우주와 인생을 표현했다고 한다. 먼저 동쪽 끝 중앙엔 가장 어둡고 추운 밤을 상징하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자리하고 있다. 근처의 여러 식물들도 춥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하다. 하지만 이곳엔 멕시코의 독수리 남자 전사와 여성 마야 원주민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낮의 새들, 특히 독수리로 묘사된다. 이윽고 독수리는 인간으로 변화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 정원의 오른편 열대식물이 자라는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절정으로 치닫는 영광은 마침내 우리 은하계를 상징하는 붉은 태양의 인간으로 완성된다. 얼핏 보면 남자의 형상이지만 그 내부엔 자궁도 표현되어 있어 남녀가 결합된 모습이다. 가장 밝은 순간이 지나면 빛은 약해지고 갈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야행성 조류들, 특히 부엉이가 날개를 펼친다. 이때는 어떤 독수리도 푸른색 부엉이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은 가시가 있는 선인장과 한대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침엽수 정원에서 바라보도록 해 그 분위기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어둠의 힘만이 강해지는 듯하지만 또다시 동은 터오기 마련이다. 독수리 전사와 마야 여인은 천장에 묘사된 새들 혹은 탯줄을 통해 태양의 인간과 연결돼 있다. 실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언젠가 합쳐질 거라고 한다. 낮과 밤, 선과 악은 서로 의존한다는 작가의 뜻일 게다. 정원 중앙엔 열대 식물도 한대 식물도 아닌 계절성 식물을 심었다.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겠다. Ya que impregna la magia de las aves en algunos lugares, los elementos como es el fuego, el agua, el viento, y cada una de las plantas va representando como la transmutación o la transformación del lugar
ya que van pasando de plantas suaves a plantas un poco más espinosas y un poco más duras, que para mí simboliza el camino de la vida, ¿no? Las altas y bajas que hay en la vida, y para mí es un lugar muy especial. 화려하기만 한 것 같은 정원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운전대를 북으로 돌려 570km나 떨어진 산루이스 포토시주로 간다. 건조한 멕시코시티와 달리 이곳은 열대림 지역이다. 아름다운 폭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도착한 곳은 타마소포 폭포 유원지. 멕시코는 이런 국유 명승지에 대해 정부에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원시 열대림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에 더위가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다들 물놀이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새 여성이 포즈를 취해준다. 친절한 멕시코 여성들에게 감동한 것도 잠시. 멋진 폭포가 연신 나타난다. 멋진 다이빙에 내가 다 시원해진다. Ah, pues bien, todo chido, con mucha adrenalina y sin miedo al éxito. 그런데 이곳 관계자들이 더 멋진 폭포가 있다며 우리를 안내해준다.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는 곳, 폭포의 상류다. 원시림 사이로 흐르는 폭포가 시원하다. 물은 너무 맑아 푸른 빛이 돈다. 이 물이 만들어내는 26m 높이의 폭포가 장관이다. 그런데 이곳 지형이 좀 특이하게 느껴진다. 폭포 아래 물길에 논두렁처럼 물을 가두는 두 모양의 바위 지형이 발달한 거다. 이유가 뭘까? Esta parte de aquí pueden ver los deslavados, que son pocitas. Esto fue formado por la fuerza del agua. Cuando llueve mucho, lleva más fuerza, deslava las piedras y forma todo esto. 이렇게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폭포에서 1년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니 멕시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이제 타마소포에서 남쪽으로 135km 떨어진 실리틀라로 간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다.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밀림 속에 자리한 독특한 정원을 보러 가는 거다. 멀리 특이한 건축물이 보인다. 이곳은 멕시코를 사랑한 영국의 예술가 에드워드 제임스가 밀림에 조성한 초현실주의 정원이 있는 곳이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입장객이 별로 없다. 초입에 보이는 건물이 외계 행성의 건물처럼 신비롭다. 이 건물 밑을 통과하니 원시림 분위기의 길이 나타난다. 길 끝에 나타난 반지 모양의 문과 그 끝에 박힌 화살촉들에 살짝 긴장된다. 문을 통과하니 이번엔 왼쪽에 뱀 조각들이 기립해 있고 그 위로 갈비뼈 같은 모양의 건물이 보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조각들과 기이한 건축물.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First of all, it's not one thing. Yeah. It's an eclectical collage. Inspirations, too much inspiration in the garden. Imagine you have a 40 years, almost 40 years, more and more ideas. He didn't finish anything, always more. The beginning in the inside, the structure, is inspired by Escher, Maurice Cornelius Escher, the House of the Staircase. The next is the Architectura Molecular. Architecture Molecular, double helix, structure molecular DNA works, Dali, inspiration. 게다가 이 계단은 중세시대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33개 계단과도 일치한다. The snakes are inspired by Antonio Gaudí, the technique Trancadís, Barcelona, by Park Güell, India. You're gonna see the chariots of gods. You can see the same, like an umbrella with the elephant trump. 여러 상징들에 점점 빨려든다. The hands. Yeah. You know, this guy was obsessive, you know, Yeah. with the hands. And you know, chirology, James liked to read the hands, ideas, abundance, horns, another Freemason symbols, the horns. 에드워드는 신비주의에 심취했다. 그래서 이 정원의 모든 조형물에 상징을 숨겨뒀다고 한다. 이 대나무 모양 기둥은 앙코르와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듯한 이 기둥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This is the ear on the pillars. But why need the ear, the pillar? And Edward, it's a micro-weather. It's a house for my birds without the snakes. 에드워드가 관심을 기울인 또 다른 건 식물 그 자체였다고 한다. 머리가 나뭇잎 모양인 강아지가 귀엽다. 기둥머리 장식엔 거대한 아이리스, 붓꽃 장식을 달았다. 그는 특히 난초를 좋아했다고 한다. 정원의 한쪽에 난초만 따로 수집해 난초원을 만들 정도로 애정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난초를 닮은 조각도 많이 세웠다.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들이지만 유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꽃이나 나무 모양의 조각상들에 세월의 덮개가 입혀져 자연과 조화롭다. 해설사를 따라 더 깊은 계곡으로 가본다. 멀리 폭포가 보인다.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 굉음이 난다. 그런데 이 험지에도 구조물을 설치했다. 폭포 아래에 이건 그리스식 신전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아래 두개 만든 수로의 모양이 특이하다. And this is like the symbol of the meditation. 폭포 앞에서 하는 명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일까? 가이드 투어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인파가 몰린다. 이곳이 엄청난 인기 관광지라는 말이 실감난다.
Y este lugar es el Jardín Surrealista de Edward James y me encanta porque es un lugar mágico en el cual puedes volar tu imaginación y conocer un poco del mundo del artista y saber qué se imaginaba cuando venía a este jardín y la libertad que se siente al estar aquí. 이번 여행에서 전통적 소재를 재해석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기이함을 담고 화려한 색감으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면서도 자연과 조화롭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사람을 위로하는 열정적인 멕시코 정원을 만날 수 있었다.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